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제 채널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브랜드입니다. 예거 르쿨트르. 사실 예거 르쿨트르라는 브랜드는 제게 되게 생소해요. 일단 브랜드의 네이밍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예거의 플레이밍, 스펠링을 몰라요. 저의 취향은 상대적으로 필드 다이버 파일럿 쪽으로 쏠려 있었고,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리뷰를 위해 시계를 지원해 주셨는데 그 수많은 브랜드 중에서도 예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운이 좋게도 리베로소를 제치고 제가 가장 만나보고 싶었던 울신문 마스터 울트라 신 문페이지 모델을 리뷰할 수 있게 되었네요. 애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곤 해요. 뽕 맞았다. 시계 뽕이 빠지질 않아. 한번 이렇게 뽕이 훅 들어오게 되면 하루 종일 그 시계만 생각나고 인스타로 그 모델만 검색해보고 사진첩은 그 모델로 가득하고, 이 흥분이 가라앉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 뽕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그 시계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울신문은 드레스를 선호하지 않는 제게도 매력적인 모델이었고, 반절 이상의 뽕은 항상 차있던 모델이었는데 이번 리뷰를 통해서 그 뽕들이 대부분 날아가 버렸습니다. 울신문은 드레스워치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두 가지의 조합, 썬네이 다이얼과 실버 다이얼. 조합만을 생각해서 떠올린다면 너무 올드하지 않을까 걱정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실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썬네이 다이얼임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되게 고급스러운 다이얼입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을 걸 알기 때문에 몇 초간만 손목 위에서 천천히 감상해 보겠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썬네이 다이얼 같지 않죠. 빛에 대한 반응성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보석들을 갈아서 단색의 다이얼 위에 뿌려놓은 것 같은 이미지예요. 오랜 기간 동안 바닷가 근처에서 파도에 갈린 자갈 같기도 하고요. 특히 이 다이얼에서 인상 깊은 부분은 의도적으로 포인트를 준 것 같아요. 다이얼의 구조가 일반적인 다이얼처럼 평평하지 않습니다. 마치 돔글래스처럼 볼록하게 디자인된 다이얼이거든요. 그런데 핸즈홀을 중심으로 다시 오목하게 파여 있어서 화산 분화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특하죠? 이런 건 저도 시계 생활하면서 처음 보네요. 이런 독특한 다이얼 구조 때문에 마치 색조 화장을 한 사람 얼굴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썬네이 같지 않은 썬네이 다이얼과 이 독특한 곡류를 가진 다이얼이 만나서 잘못하다간 올드해 보일지도 모르는 조합을 첫인상은 나쁘지 않은데? 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최대 강점은 밸런스예요. 케이스, 러그, 베젤, 다이얼, 인덱스, 핸즈, 엠블럼, 문페이지, 크라운, 그 어떤 것도 손 볼만한 혹은 수정하고 싶은 요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밸런스는 완벽하다. 핸즈는 양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쪽 면은 샌드블라스트 마감이, 다른 한쪽은 폴리싱 마감이 되어 있어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마치 샌드블라스트 처리된 부분이 폴리싱된 부분과 상대적으로 대비되면서 빛을 받아 빛나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폴리싱된 부분은 정확한 각도로 빛을 받지 못하면 어둠 속에 숨어있을 때가 많으니까요. 초침은 아무런 기교가 들어가 있지 않은 심플한 짙은 블루 핸즈, 3개의 면을 가진 뾰족한 시간 인덱스가 다이얼의 중심을 향하고 있고, 이것은 분화구의 형태를 가진 독특한 다이얼과 잘 맞습니다. 6시 문페이지 속에는 데이트와 밝게 빛나는 별과 달이 떠 있는데, 이 달을 자세히 보시면 다이얼과 마찬가지로 평평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감의 오류인 건지 입체감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굴곡을 부여한 건지는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렌즈를 당겨서 시계의 상세 퀄리티를 볼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울신문은 나이를 조금 먹었거나 오버홀을 몇 차례 받았을 거라 추측됩니다. 다이얼 내부에는 세월의 노고를 알 수 있는 다량의 먼지들이 보이고, 시간 인덱스는 많은 상처를 머금고 있어요. 핸즈홀 중심부에는 핸즈를 뜯어내는 작업을 거친 흔적들이 보이는데, 설마 예거를 품고 있는 리치몬드 그룹의 정식 오버홀 서비스는 아니었길 바랍니다. 제가 IWC의 시계를 구매하면서 리치몬드 그룹의 정식 오버홀 서비스를 받고 무브먼트가 마탱이가 간 경험이 있어서 말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우려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을 제외하더라도 인덱스나 핸즈 혹은 폰트의 퀄리티를 보았을 때 이게 과연 1000만 원이 넘는 시계의 퀄리티인가 라는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예거는 하이엔드를 넘나드는 위대한 기술력을 가진 워치메이커이고, 울신문이라는 모델이 예거에서는 엔트리에 가까운 모델이지만 이것은 결코 저렴한 시계는 아니거든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리테일가에 걸맞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냐는 또 별다른 문제 같습니다. 완벽한 밸런스를 가진 드레스워치 맞습니다. 하지만 1380만 원의 마감을 가진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드레스워치의 공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베젤은 시계의 기품을 방해하지 않는 선으로 절제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39mm, 러그 투 러그는 46mm, 러그는 21mm, 두께는 무려 9.3mm.
정통 드레스워치 치고는 오버사이즈가 아닐까 걱정했지만 문페이지가 최적의 자리를 선점해 놓았기 때문에 예고의 마스터라인에서 수많은 모델을 제치고 문페이지 모델의 인기가 가장 많지 않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밸런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바 없습니다. 러그도 줄질이 어려운 21mm지만 줄질을 위해서 시계의 아름다움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퀄리티는 역시 다이얼과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밸런스, 디자인, 두께, 완벽. 하지만 과연 1,380만원의 가치를 하는 마감을 가지고 있나? 제가 새 것의 마감을 자세히 본 적이 없고 이 시계가 견뎌온 세월의 가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상처 입기 쉬운 폴리싱 마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의 마감을 평가한다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두께는 9.8mm. 저는 당연히 울신문이라는 모델이 핸드 와인딩, 수동 메커니즘을 가졌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스루백으로 얇은 로터를, 그것도 마이크로 로터가 아닌 정규 규격의 로터를 본 순간 와, 얘거 미쳤는걸? 케이스 쉐입을 구조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게 뽑아놨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되는 두께감은 훨씬 더 얇습니다. 양쪽의 케이스 옆에는 조그마한 버튼이 하나씩 존재하는데 문페이지 속 데이트와 달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요. 크라운으로는 오직 시간만 변경이 가능하고요. 두께의 모든 것을 바친 무브먼트다 보니 다른 부분에서는 포기한 점들이 많이 보이네요. 무브먼트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와인딩을 하는 순간을 즐기는 편인데 이 모델은 와인딩을 해봐도 지금 내가 무브먼트 심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지를 와인딩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느낄 수가 없어요. 돌려도 돌리는 감각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손가락에 걸리는 탄력이나 텐션이 제로에 가까워요.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손을 흔드는 것 같은 느낌. 거기다 시간 조정을 하는 순간에는 초침뿐 아니라 분침, 거기다 시침까지 같이 튀어요. 무브먼트의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제게는 이런 모습들이 울신문이라는 아이코닉을 구매하는데 손이 가지 않는 크리티컬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리저브가 70시간이나 되지만 얇은 로터의 효율이 어디까지 받쳐줄지도 모르겠고요. 울신문 같은 클래식한 드레스워치에 브레이슬릿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고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혼날 것 같습니다. 스트랩이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검정색 소가죽이나 악어 가죽이 최고이지 않을까요? 지금 체결되어 있는 스트랩은 본디 울신문의 그것이 아닌데다 스트랩은 소모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리뷰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브레이슬릿이 존재하지 않는 모델은 애초에 구매 리스트에 없었던 저였는데 이제는 브레이슬릿보다 스트랩이 훨씬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일까요? 무거운 건 손목이 아야 하네요. 소중한 시계를 지원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리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빌런이었습니다. Just